이제 오는 2월 18일 LAFC와 레알 에스파냐의 북중미 챔피언스컵이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 낮 12시에 있을 예정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북중미 챔피언스컵에 대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북중미 챔피언스컵 첫 번째, 두 번째 주차의 경기들을 가진 팀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빅매치였죠. 샌디에고와 푸마스의 경기에서는 1차전에 샌디에고가 홈에서 4대1 대승을 거뒀고요. 원정에서는 0대1로 패했지만은 도합스코어 4대2로 이제 샌디에고가 이번이 첫 참가임에도 16강에 올라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확실히 MLS 팀들의 경쟁력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푸마스는 사실 북중미 챔피언스컵 우승도 있는 멕시코 강호거든요. 그런데도 1차전에 4대1로 대승 거두면서 그러면서 올라간 거니까 확실히 무섭다. MLS 팀들이 앞으로 더 강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이긴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멕시코 팀이죠. 티그레스가 캐나다 팀인 포지 상대로 1차전은 0대0 무승부였는데 2차전에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이제 앙헬 코레아가 뛰고 있죠. 앙헬 코레아 하면은 이전까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확실히 멕시코에도 그래도 조금 유명 선수들이 다수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뭐 아무래도 캐나다 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경쟁력이 높진 않다 보니까 그럼에도 원정에서는 0대0 무승부였다. 확실히 캐나다의 추위 원정은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클럽 아메리카는 멕시코의 명문이죠. 그 올림피아라고 온두라스 최고 명문팀 상대로 1차전에 2대1로 원정에서 클럽 아메리카가 승리를 거뒀고요. 2차전 홈에선 0대0 무승부에 그치면서 그러면서 도합스코어 2대1로 클럽 아메리카가 올라갔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으로 불리는 몬테레이가 이제 1차전 셀라우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고요. 헤수스 코로나는 과거 이제 그 멕시코 대표팀에서 측면 공격수로 활약했던 선수였죠. 그리고 이제 그 몬테레이 홈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그러면서 도합스코어 3대1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여기도 루카스 오캄포스도 뛰고 있죠. 예. 그리고 크루스 아술 지난 대회 우승팀이죠. 북중미 챔피언스컵. 이 팀은 캐나다 팀 상대로 두 경기 다 3대0, 5대0, 도합스코어 8대0으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2차전 홈에서는 루카 로메로가 해트트릭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중미 챔피언스컵 득점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로메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6강 진출팀이 5팀이 정해진 거죠. 샌디에고, 티그레스, 그리고 또 이제 클럽 아메리카, 몬테레이, 그리고 크루스아스. 확실히 멕시코 4팀과 그리고 MLS 한 팀. 북중미 챔피언스컵은 결국 MLS와 멕시코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밴쿠버 아닙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 아니고요. 밴쿠버 FC라고 그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캐나다 컵 대회 결승전에서 붙었던 팀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현재까지의 대진을 보면요, 샌디에고랑 이제 톨루카가 붙게 되고요. 마운트 플레산트와 이제 LA 갤럭시와 이 승자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LAFC와 레알 에스파냐의 승자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내슈빌과 오타와 승자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필라델피아랑 디페스포스의 승자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신시내티랑 이제 O&M 승자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OSC의 승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LAFC는 레알 에스파냐를 꺾고 올라가게 되면은 알하우에렌세라는 이제 그 코스타리카 명문 구단과 붙게 되는 건데요, 16강에서. 그래서 뭐 대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LAFC는 레알 에스파냐랑 2월 18일 12시에 경기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홈에서 2월 25일 또 이제 낮 12시에 또 경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뭐 LAFC는 사실 창단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팀이에요. 그럼에도 북중미 챔피언스컵에 4번 참가를 했고 2020년에 데뷔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2번이나 결승까지 올라가서 2020년과 2023년 데뷔 년도에 결승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만 우승은 없고 준우승만 2번 했습니다. 그 부안가가 10골로
팀 역대 북중미 챔피언스컵 최다 골 기록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레알 에스파냐도 챔피언스컵 역사를 보면요, 18번이나 참가를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1975년부터 북중미 챔피언스컵에 참가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고 성적은 1991년 세미파이널. 이때 이제 그 칼로스 파본이라고 과거에 이제 그 온드라스 대표 공격수였던 선수가 뛰었던 시기긴 하죠. 그러면 레알 에스파냐는 어떤 팀인가 하면은 이제 그 온드라스 리그 우승을 12번을 차지를 했습니다. 온드라스 컵 우승은 2번이고요. 그리고 온두라스 구단들 중에서는 최초로 3연패를 기록을 했었어요. 리그 3연패. 1974, 75, 76. 그리고 5시즌 연속 온두라스 컵 결승전에 올라간 적이 과거에 있긴 합니다. 1970년대가 황금기였는데, 근데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온두라스 구단들 중에서는 올림피아랑 몬타과에 이어서 3번째 정도에 위치하는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온두라스 3강 중에 한 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만 최고 명문은 아니고요. 그래도 뭐 주목해볼 만한 선수가 누가 있는가 보면요, 베나비데스라고, 이 선수가 이제 그 공격형 미드필더고 팀의 주장입니다. 근데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뛰는 것들을 몇 개 이제 하이라이트들만 봤거든요. 이 선수 뛰는 걸 뭐 경기를 볼 수가 있어야죠. 온두라스 리그를. 그러다 보니까 하이라이트 같은 것들을 봤는데, 보니까 일단 그 세트피스를 상당히 잘 처리하더라고요. 세트피스 전담 키커, 코너킥도 맞고 뭐 직접 프리킥도 맞고, 그러면서 세트피스 골을 곧잘 넣는, 페널티킥도 전담해서 차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빙 패스 같은 것들을 좀 넣어주는 그런 유형의 선수였습니다. 제가 본 바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팀에서 가장 트랜스퍼마켓 기준 몸값이 높은 선수, 데브론 가르시아. 이 선수 이제 센터백인데요. 193으로 높이에 상당히 강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헤더골도 곧잘 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속도도 어느 정도 있어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볼을 끌고 올라가고 뿌리는 능력도 있어 보이긴 했는데, 그리고 상당히 도전적으로 수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클도 자주 감행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큰 파울을 범할 위험성도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손흥민 선수가 잘 휘젓고 들어가다가, 다만 이제 태클 들어올 때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긴 하죠. 그래도 어쨌건 간에 파울을 유도해내기는 조금 쉬워 보이긴 한다. 그래도 어쨌건 레알 에스파냐에서는 가장 핵심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장 바티스테라는 수비형 미드필더 있거든요. 이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하이라이트에서는 가장 볼만한 선수더라고요. 레알 에스파냐에서. 이 선수도 191인데 기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거든요.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좀 그래도 영리하게 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치 잡는 것도 상당히 영리하게 잡는 것 같고, 그 볼을 끌고 올라가고 뿌리고 하는 것들을 괜찮게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는 이 선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닉슨 크루즈, 이 선수 이제 19살, 온두라스가 이제 기대를 가지고 키우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선 이제 뭐 중앙 공미랑 오른쪽 윙에서 뛰는 걸로 나와 있긴 한데, 근데 보니까 왼쪽에서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실제는. 그리고 이번 시즌 출전한 것들 보니까 중앙 공미랑 왼쪽 윙 이렇게 두 군데를 돌아가면서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개인 기술은 가장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드리블 스킬이라던가 뭐 이런, 그리고 센스도 있어 보이긴 했는데, 어린 선수다 보니까 너무 볼을 끄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 수 위의 팀을 만났을 때는, 그냥 온드라스 리그에선 그런 개인기들이 통할지 모르겠지만은, 자칫 잘못하다간 도리어 뺏기면서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는 그런 조금 리스크가 있는 플레이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이스 로페스 골키퍼인데요. 이 골키퍼는 이제 183호 골키퍼 치고는 키가 크지 않죠. 근데 이 선수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 선수가 LAFC 소속이었어요. 레알 에스파냐에서 성공해서 LAFC로 이적을 갔는데, LAFC에선 딱 한 경기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 스포팅 캔사스 시티하고의 경기.
그때 0대2로 패했죠. 한 경기만 뛰다가 결국 기대만큼 보여주지 못하고서는 바로 2019년에 1년 만에 레알 에스파냐로 돌아간 거죠. 이게 LAFC 때 나왔을 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레알 에스파냐에도 좀 큰 공백이 하나 발생하긴 했어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었던 구스타보 소우자가 알리안차로 이적을 했습니다. 팀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될지, 뭐 이게 레알 에스파냐 입장에서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팀의 감독은 누구냐? 캄포스 감독인 건데요. 코스타리카 국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타리카 명문인 사프리사에서 대부분 감독 경력을 보내긴 했어요. 그러면서 성과도 사프리사에서 대부분 올렸죠. 사프리사에서 컵대회 우승도 했었고, 그리고 그 코스타리카 리그 우승도 4번을 사프리사에서 기록을 했던 거였죠. 한 번은 이제 에레디아노에서 했었던 거였고, 근데 이 에레디아노도 코스타리카 3대 명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알라우에넨세, 그리고 사프리사, 그리고 에레디아노, 이렇게 3개 팀이 3대 명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우승을 했던 거였고요. 줄곧 그러니까 거의 코스타리카에서 감독을 하다가 온두라스 레알 에스파냐 감독직을 2024년 7월부터 맡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손흥민 선수가 상대해야 되는 팀이다 보니까 간략하게 상대팀이 어떤지 소개를 하긴 했지만요. 뭐 양 팀의 격차가 크긴 해요. 팀의 그 마켓밸류를 보더라도 레알 에스파냐가 440만 유로밖에 안 되거든요. 반면에 로스앤젤레스는 6,820만 유로. 이게 몇 배 차이야? 거의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거의 20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그리고 또 이제 가장 그 몸값이 높은 선수도 가르시아랑 손흥민 선수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LAFC가 이겨야 된다. 다만 저희가 그 아까 1, 2주차 경기들을 치른 팀들의 결과들을 봤을 때 크루스앗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원정에서는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북중미 챔피언스컵은 원정빨이 조금 크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다소 조심할 필요는 있다. 어쨌건 간에 뭐 양팀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온드라스 매체에서도 이번 북중미 챔피언스컵 주목해야 되는 선수들을 이렇게 사진을 올린 거거든요. 사진을 올렸는데 온드라스 선수가 한 명도 없죠. MLS 선수들 대다수에 여기 이제 그 멕시코 리그 몬테레이에서 뛰는 마샬, 뭐 그 정도로 마이애미가 몇이냐라고 하시는데 마이애미가 뭐 아무래도 스타 플레이어가 많다 보니까. 근데 루이스 수아레스 이렇게 주목할 선수를 뽑긴 했지만 이거는 이름값 때문에 넣은 거고 루이스 수아레스 선발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뭐 MLS에서 어떤 MLS 클럽들이 2026년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이제 칼럼을 올린 거거든요. 이 칼럼에서 샌디에고가 9위, 필라델피아가 8위, LA 갤럭시가 7위, 내시빌이 6위, 신시내티가 5위, 시애틀이 4위, 밴쿠버 화이트캡스가 3위, 인터 마이애미가 2위, LAFC 1위 이렇게 뽑았는데요. 그 이유가 있긴 합니다. 샌디에고가 트리가 가장 안 좋게 나와가지고 9위로 나온 거긴 하거든요. 근데 샌디에고가 벌써 뭐 그 푸마스를 꺾고 올라와가지고 샌디에고의 순위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건 간에 그만 LAFC를 1위로 뽑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 손흥민과 부안가라는 스타 공격수를 보유한 LAFC는 이번 대회 참가팀들 가운데 아마도 가장 수월한 대진을 받은 팀으로 평가된다. 8강전까지는 리가 MX 구단을 피하게 되며, 이게 멕시코 구단인 거죠. 멕시코 구단을 8강전 이전까지는, 8강전이 지날 때까지 안 만나는 거예요. 준결승에나 가야지 MLS 팀이나 톨루카와의 맞대결이 성사될 예정이다 인 겁니다. 그러면서 핵심 선수들이 거의 모두 복귀했고 새 사령탑 도스 산토스 감독이 전술 모델에 가하는 조정에 적응할 시간도 충분하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전임 사령탑 체운돌로 체제에서 중요한 토너먼트 경기마다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그런 고비의 순간들은 2026년에 거의 확실히 다시 찾아올 것이다.
역사를 좋아하는 이들을 위해 덧붙이자면 LAFC는 2020년과 2023년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모두 준우승에 머문 바 있다. 이번이야말로 마침내 마지막 고비를 넘는 해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LAFC 선수들은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죠. 아우, 그냥 키 뻗어나가는 거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 컵의 역사를 대충 보면요. 대부분 멕시코 팀들이 우승을 했습니다. MLS 팀은 이제 그 시애틀 사운더스가 2022년에 우승을 한 번 했었고, 그리고 2000년에 LA 갤럭시가 우승을 했었고, 그리고 1998년에 DC 유나이티드가 우승을 했었던 적이 있죠. 그 외에는 거의 멕시코판, 특히 2006년부터 2025년까지 MLS 팀이 한 번 시애틀이 우승한 거 제외하고는 쭉 멕시코판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 챔피언스컵 역사상 우승 횟수 순위를 보더라도 크루스 아줄과 클럽 아메리카가 7회로 최다 공동 1위인 거고요. 파추카가 6회로 2위. 역시 멕시코 팀이죠. 세 팀이. 몬테레이가 5회로 4위죠. 4위. 그리고 또 이제 푸마스랑 사프리사. 와, 사프리사 아까 레알 에스파냐 감독이 맡았던 팀이었다라고 했었죠. 예, 여기가 이제 3회씩 기록을 했었던 거였고, 그에 이제 2회씩 이렇게 차지한 팀들이 있고, 예, 그리고 1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별 우승 횟수를 놓고 보더라도 멕시코가 무려 40회 우승 거의 다 해먹었어요. 준우승도 20회입니다. 멕시코끼리 결승에서 붙은 적도 많아요. 그리고 코스타리카가 6회 준우승 5회, 그리고 미국이 3회 준우승 5회, 그리고 엘살바도르가 3회 준우승 1회, 수리남이 그리고 2회 우승을 했더라고요. 준우승도 8회를 했었고요. 수리남이 언제 이렇게 가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테말라가 우승 2회 준우승 3회,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우승 2회 준우승 3회, 온두라스가 우승 2회 준우승 3회, 그리고 아이티가 우승 2회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제 북중미 챔피언스컵이 레알 에스파냐에서는 시작으로 LAFC도 본격적으로 막을 열 예정인데요. 그동안 두 번이나 준우승의 고배를 마셨던 LAFC가 손흥민 선수와 함께 우승하면서 환호할 수 있을지, 예, 앞으로 북중미 챔피언스컵 재미있게 기다려 보도록 하죠. 예, 그러면은 이쯤에서 이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